최양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5일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여러분들 시장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다시피 코스피 지수가 화면에 띄어 있는데요. 코스피 지수는 우리가 이제 지난 7월 말에 있었던 슈팅을 제외하고 나면 6,500과 7,000선의 박스권에 갇혀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럴 때는 소위 이제 추세가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추세는 여기서 보여주듯이 하락 추세가 됐던 상승 추세가 됐던 추세가 있다라는 것은 그 방향에 순응해서 매매를 하면 전략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들 서점에 나가보시면 상당수 책들 중에 추세 추종 전략이란 이름의 책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하기도 쉽고 따라해서 수익을 내기도 현실적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우리가 가치 투자도 있고 차트를 배울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만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 시장이 어떤 방향성을 잡고 움직였을 때 거기에 순응하는 전략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다라는 거죠. 추세 추종 전략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그동안에 9천까지 갔을 때는 상승 추세 무조건 사면 먹는 거죠. 밀리면 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결국 수익으로 돌아왔고 그다음 변동성이 나타나면서 하락 추세대에는 사면 물리고 했었던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서는 사면 이익이 나고 하락 추세대에서는 사면 물리는 그러한 트렌드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데 옆으로 이렇게 횡보할 때는 우리가 어떤 전략을 세우기가 모호합니다. 올라가는 듯 하다가 다시 떨어지고 떨어지는 듯 하다가 다시 올라가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게 되고 방향성을 잃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실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가 추세가 없을 때는 쉬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 사실입니다. 추세가 없을 때 섣불리 매매에 나섰다가는 소중한 현금을 계속해서 잃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만약에 추세가 상승 추세로 전환됐을 때 결국 내가 쓸 돈이 없어지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추세가 없을 때는 현실적인 방법은 일단 지켜보는 겁니다. 추세가 형성이 될 때까지 일단 뭐 그런 가운데에서도 그 빨간불을 켤 때가 있죠. 빨간불을 켰을 때는 이제 추세가 형성되겠거나 올라가겠거나라고 생각하고 매수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다시 또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7천선에 대한 안착, 그러니까 7천을 더 이상 깨지 않는다라는 인식이 들고 나서 조금 더 주고 산다 하더라도 그런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유튜브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하면서 말씀을 좀 드릴 테니까요. 아직까지는 적극적인 매매는 쉽지 않다. 물론 우리가 이제 삼전직스는 제외입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그 25만 원의 안착을 좀 보이고 해서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고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150만 원에 대한 지지를 바탕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삼전직스에 대해서는 여지껏 아직까지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이 유효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삼성전자의 지난주 금요일 날 주주환원 정책과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110조 규모의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했는데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자사주 소각이었고 삼성전자는 일단 나온 것이 배당에 대한 부분들이었죠. 거기에 이제 실망감을 자아내신 분들이 일부 있고 그런 것들이 주가의 흐름으로 나타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분봉을 놓고 보면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된 이후에 주가가 뚝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상승분을 반납한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뭐 현실적으로 제 3%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 이걸 좀 뒤늦게 알았습니다. 이거 나온 것을 실시간으로 알 수 없었고요. 다른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알 수 없었는데 그런데 3%에서 제가 처음 얘기를 들었을 때 느낌이 뭐냐면 나쁘지 않은데? 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부 오해가 배당만 끝내고 나타나는 거 아니야? 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은 배당은 우리가 이제 연말에 배당을 주는 거고 자사주 소각은 자사주 소각을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SK하이닉스는 40조 원 규모의 주식을 사야 되니까 꾸역꾸역 주식을 사면 주가는 올라가는 것이고 그러면 SK하이닉스의 자사주 소각이 삼성전자의 배당보다 더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인식들을 지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110조를 하면서 30조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지만 자사주소각 안 하겠다는 얘기는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110조 안에 그 부분은 포함되는데 아직 발표를 안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110조 안에 자사소각이 없었으면 그렇게 판단을 내릴 수도 있죠.
그게 꼭 옳으냐 그르냐를 떠나서 지금 시장 참여자들은 이 뉴스에 따라서 내가 배당을 얼마 받고 이런 거 지금 신경 안 쓰시는 것 같아요. 이것 때문에 주가가 올라가느냐 마느냐에만 더 신경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주주하는 정책 첫 번째, 그 다음에 자사주 소각을 하기 위한 매입, 이를 통해서 주가가 끌어올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한 가지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쁜 것은 아니죠. 그렇지만 삼성전자도 자사주 소각 안 할까요? 충분히 저는 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이닉스는 배당 안 할까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할 때 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차영지 TV를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많지 않겠습니다만 일반 투자자분들이 너무 서두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식적으로 보면 자사주 소각을 하고 나면 그 이슈는 끝납니다. 그리고 자사주 소각을 했다라 그래서 EPS가 올라가는 부분들을 우리가 3%로 또 계산해가지고 그만큼 EPS를 더 줘야 되나요? 그거 아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 대신 배당은 내 계좌에 돈이 꽂히는 거잖아요. 평상시에는 배당을 더 좋아하셨던 것 같은데 이번에는 주가와 민감하게 움직일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조금 더 반기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저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오히려 이제 삼성전자 입장에서 보면 하이닉스에 묻어가는 거죠. 하이닉스 자사 소각에 따라서 하이닉스가 올라가는데 삼성전자 안 따라갈까요? 그러다가 결국은 제가 말씀드렸던 30만 원 중반대에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자사 소각 얘기를 나오면서 35만 원의 허들을 뛰어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보는 거죠. 따라서 지금 구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됐던 하이닉스가 됐던 서로 간의 호재성 재료를 앞서가니 뒤서가니 발표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어떻게 보면 뭐 공조 뭐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삼전닉스가 그 주주하는 정책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 변동성, 그다음에 금리 이런 거 무시하고 지금 올라가는 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삼전닉스는 지금 이제 자사주와 관련된 주주하는 정책과 관련된 이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이미 삼성전자 25만 원을 하회할 가능성은 제가 볼 때 높지 않습니다.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거죠. 그러면 이미 지금 상태에서라도 적극적인 분할 매수 관점의 접근은 유의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삼전닉스는 가능성이 있어요. 하지만 삼전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파란불이 많죠. 지난주에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과 관심 종목이 다르다 하더라도 파란불이 많은 상태에서 앞서 살펴봤다시피 우리가 차트가 적극적으로 매매하기 어려운 박스권이기 때문에 삼전닉스를 제외하고 나면 어떠한 매매도 지금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매도도 좀 어렵고 매수도 어렵고 이런 상태에서 관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다라는 것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코스닥이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오히려 800선을 위협하는 그런 모습으로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 삼전닉스를 제외하고 코스피가 밀리다 보니까 코스닥이 다시 밀리면서 힘이 좀 소진되는 듯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역시 시장을 좀 주도하고 있죠. 외국인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장에서 지난주 같은 경우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3조 7천억이나 나왔죠. 그러면서 우리가 코스닥을 밀어버렸던 중요한 원인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을 코스닥은 조금 더 쉬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수급 동향에서 여러분들 눈에 띄는 것은 사모펀드입니다. 사모펀드가 우리가 1조 6천억 정도 지금 뭐 이렇게 매수가 들어온 거 아니겠습니까? 연기금도 매수가 들어왔고요. 기타 법인도 매수가 들어왔는데 기타 법인은 이제 우리가 저거 뭐 논의를 치고 사모펀드가 들어왔다라는 것은 제 방송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사모펀드가 매수에 들어왔다라는 것은 나쁜 소식은 아니죠.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 있겠죠. 이들이 주식시장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신호이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이제 시장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요? 매수 주체로 나서고 있다는 것도 하나의 긍정적인 요소입니다. 그리고 고객위탁금도 105조입니다. 100조대를 위협했었던 고객위탁금이 100조대를 유지하고 있다는 거 상당히 긍정적이고요. 신용잔고는 20조대까지 밀렸습니다만 30조대로 다시 늘어났다. 아무래도 반도체 중심으로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가끔 한 번씩 체크하시면 됩니다. 고객위탁금이라든지 신용잔고 여러분들 HTS에서 보는 화면들이 각각 있을 테니까요. 이렇게 익숙하게 보시고 사모펀드가 들어오는지 여부도 꼼꼼히 체크하시면
긍정적으로 시장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 시장에 있어서 우리가 코스피 같은 경우 아직까지 정중동 상태라는 점, 삼전 닉스를 제외하고는 조금 조심스럽게 보자라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번에서 제가 에어클래스 강의가 28일까지 절반 가격에 할인된 금액에 제공된다라는 점 말씀드렸습니다.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신데요. 에어클래스 강의에 대한 맛보기를 잠깐 좀 살짝 드리면 에어클래스 강의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유튜브랑 좀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화면을 보시는 것이 지난 목요일 날 에어클래스 강의에 사용됐던 실질적으로 사용됐던 그 내용입니다. 이렇게 오프닝부터 시작해서 시장 점검, 특징주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꼼꼼히 문서를 통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바이백 내용, 재무부, 환율에 대한 부분들, 모더나 급등에 관련된 내용들, 스테이블 코인도 급등했었던 목요일자 상황, 데이터 센터 규제, 삼성 SDI에 대한 로봇 얘기, 금 급등했던 얘기, 그 다음에 소비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종목별로 우리가 어떤 것들이 움직였는지 여러분들이 저녁 때 차분히 제 방송만 보시더라도 어떤 종목이 어떤 이유를 가지고 변동성을 보였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차분히 이렇게 다 꼼꼼히 설명을 좀 드립니다. 그리고 전략을 점검하고 다음 체크 포인트를 드리는 것이 주된 골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목요일 날 무엇을 우리가 살펴봤냐라면 우리가 리포트 중에 한 가지를 좀 살펴보면 코스맥스를 살펴봤습니다. 세 가지 리포트를 살펴봤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스맥스 우리가 이렇게 하나증권 리포트를 보고 끝에 가서 손익계산서를 통한 재무제표까지 살펴봤고요. 이런 것들이 지난 우리가 이제 이런 장에서도 우리가 코스맥스 같은 경우 계속해서 금요일자에서도 상승 흐름이 나타냈었던 그런 움직임이다라는 거죠. 저는 뭐 종목을 이 종목을 얼마에 사십시오 이렇게 하는 게 에어클래스 강의가 아닙니다.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 텐데요. 얼마에 사고 얼마에 팔아라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가 시장을 정확히 분석하고 점검하고 그 다음에 시장 속에서 제 인사이트를 깊게 말씀드리고 거기에서 우리가 긍정적이 됐고 한 10%는 부정적인 리포트도 봐요. 90%는 긍정적인 리포트들을 제가 선별해서 리포트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야 되느냐 공격적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조금은 관망하면서 봐도 되느냐 이런 정도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드립니다. 그러면 강의 수강하시는 분들이 거기에 맞춰서 전략을 수정하시면서 움직이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벤트 기간 동안에 우리가 절반 가격에 제공을 해드리니까요. 들어오셔서 이벤트 어떤 내용들이 되는지 오늘 이따 저녁 때 또 에어클래스 강의가 업로드 됩니다. 에어클래스 강의는 화, 목, 일 이렇게 업로드가 되고요. 월, 수, 주말에 이제 유튜브가 되니까 에어클래스 강의를 수강하시면 일주일 내내 저와 같이 시장을 추적 관찰하실 수 있다는 점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다음 주 시장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시장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에어클래스 강의 수강하시려면 영상 하단에 링크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수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링크가 아니라 이벤트로 직접 연결되어 있는 링크로 연결되니까요. 직접 링크를 클릭하셔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는 어떻게 될까요? 다음 주 입장에서 본다라면 여전히 정중동 상태의 움직임이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도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상황이다라면 지금 횡보하는 모습 아무래도 7천에 대한 돌파 시도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지만 돌파와 안착은 다르죠. 돌파는 일단은 라인을 한번 뚫어주는 거고 안착은 더 이상 밀리지 않는다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안착이 더 중요합니다. 돌파는 한다 하더라도 안착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7천선에 대해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보시고 또 저는 종목별로 개별 종목단에 있어서의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도 한번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떠한 리포트들을 어떻게 잘 보느냐에 따라서 그런 것들이 차별화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종목을 찾는 노력들도 지금부터는 이제 종목이 그러니까 다음 주가 됐던 다다음 주가 됐던 종목이 펼쳐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신경을 좀 더 쓰시기를 권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잘 쉬시고요. 저는 이따 저녁 때 에어클래스 강의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